내가 얼굴로 먹고 사는 유튜버인데 참 얼굴이 괜찮나?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내놓고 인사를 드립니다. 얼굴에 흉터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씩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내놓고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주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부간선도로하고 동부간선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지하화된다는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분석해 주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형태를 비교해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시면 부동산을 투자하고 내가 부동산을 보는 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상당히 재밌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9월 1일부터 서부간선 지하도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2주간은 통행료가 없어요. 통행료가 2,500원이거든요. 상당히 비싸다면 비싸고 막히지만 않는다면 그리 비싸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 사진은 옛날 것 같은데 월드컵 대교도 9월 1일에 같이 개통이 됐죠. 그래서 여기는 2017년 완공 예정이었던 사진이었던 것 같네요. 근데 지금 2021년 9월 1일에 개통이 됐죠. 그래서 이 서부 간선도로 지하로 쭉 올라가서 예전에는 이 성산대교를 통해서 내부 순환로를 타던가 아니면 이 강북 쪽으로 진입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서부간선도를 통해서 이 월드컵 대교로 가서 내부 순환로를 다시 탈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교통량이 분산될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파주 쪽에서 넘어오는 분들이 정릉 쪽 이쪽으로 서울의 동부권으로 넘어가려면 내부간선도를 이용했어야 됐고요. 거기서 분산되는 차량들과 내부간선도를 타고 들어와서 인천 쪽으로 가려 하시는 분들이 성산대교에 많이 집중이 됐었고, 그리고 파주 쪽에서 이쪽 안양 쪽으로 내려오시는 아니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 병목 현상으로 집중이 되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었고, 이 서부간선도로의 정체 현상은 낮이나 밤이나 불문하고 항상 차가 막혔던 도로였는데 약 10km 구간을 지하화 시켜 버린 겁니다. 제가 지금 갔을 때는 좀 막히긴 했어요. 되게 좀 낮고 그래서 쾌적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무료라서 차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체 현상이 있었는데 나중에 통행료를 지불하고 2,500원씩 지불을 하게 되면 분산 효과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창동교부터 약 1.3km 지하화 되면서 이 위에 수변공원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방학역, 마들역, 노원역, 창동역 이렇게 4개의 지하철역이 집중화되어 있는 이곳에 공원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정도의 서울 아레나가 들어갑니다. 서울 아레나는 제가 다음 장면에 보여드리겠지만 대형 콘서트홀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창동 차량기지가 있는 이 지역에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서울대학교 병원을 주축으로 해서 바이오 산업센터가 생길 예정이었으나 오세훈 시장이 여기에 동구장을 만들겠다, 어떤 복합 쇼핑몰을 만들겠다,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 같은데 지금 여론은 어떤 바이오 센터가 상당히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아까 여기 창동교가 있고 여기 동부간선도로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지역을 지하화시키고 여기에 수변공원을 멋지게 한 1.3km 만들겠다는 계획인 거죠. 그러면 이 두 다리는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근데 여기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러한 다리를 만들고, 여기 보시면 서울 아레나가 보이죠. 여기 이 지역이 보면 창동 차량기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무엇이 들어설지는 아직 모르지만 정해진 건 없지만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뉴스를 제가 캡처해 봤는데 노원구 주민들은 한 68% 정도 바이오 쪽으로 찬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상습 정체 구간을 지하화함으로 인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그 위에 수변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라는 비슷한 내용 같지만 서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의 각 지하화 사업은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는 엄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부간선도로 지하 계획은 오로지 교통 흐름만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구간 자체가 10km 이상 가까이 돼요. 이 지도 자체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서부간선도로 지하 계획 자체는 이미 서부간선도로가 있고요. 그 옆쪽으로 안양천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 도로로 소화되지 않았던 많은 차량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오로지 교통 편의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 부분의 정체 구간의 어떠한 편의들만 해결하면 되는 교통량만 확보한 어떠한 계획이라면, 동부간선도로는 오히려 교통량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간이 너무 짧아서 교통 흐름을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서울 아레나 또한 이 바이오 센터 이런 쪽에 앞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위에 사람이 예를 들어 창동역에 나와서 정말 개미처럼 줄만 서서 서울 아레나로 들어가 버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복합문화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이 주변의 어떤 공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시설들을 만들게 되고, 여기에 다리도 2개 놓게 되고, 수변 공원들을 확장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게 되는데, 교통 흐름에는 동맥경화처럼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동부간선로는 지금 현재로도 서울 북쪽으로 가는 어떤 교통량과 혹은 경기 북동 쪽에 많은 차량들을 서울 쪽으로 내려오게 하는 주요한 도로인데, 이 중간에 어떠한 이런 문화시설, 대형 문화시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문화시설을 만들므로 인해서 교통량이 더 정체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변의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보도나 대중교통을 통해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근의 보도나 단순한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에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동부간선로 자체의 교통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 지하화에서 수변 공원을 만드는 것은 임시 방편에 불구하고, 이러한 공원들이 형성이 되면 또 차로 많이 오시게 되잖아요. 그 교통량까지 수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동부간선도로 지하, 어떻게 보면 이름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하나는 안양천을 끼고 지하화시키고 수변도를 만들고, 하나는 중랑천을 끼고 지하화시키고 수변도를 만들어서 비슷한 내용의 모습 같지만 전혀 다른 어떠한 개발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하화시킨 모습은 똑같지만 왜 지하화시켜서 차량 운행을 글로 돌렸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 주변의 어떠한 투자 가치나 부동산의 역할들이나 이 개발 계획을 통해서 변화될 모습들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개발이 된다 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쪽은 이렇게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 어떻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양하게 생각을 해 보신다면 단순히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눈높이가 높은 상태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개발을 보더라도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뉴스도 보고 정보를 얻다 보면 우리의 부동산을 보는 눈이 뜨이기 때문에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그 수익률은 현격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